유지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공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옛날에 한번 오른손으로 하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쇼게임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 몇 시간 동안 사실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다 배우면 그 안에 습득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진짜 이거 아까 여기 어프로치 러닝 어프로치 하는 거 하고 이 퍼팅 거리감 하고 이거 딱 두 가지만 잡아두고 어떻게 하는 줄만 알면 이번 겨울 그것만 해도 그렇죠. 이것만으로 내년 싱글 갈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싱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고덕입니다. 오늘은 힘빼기 장인 신주영 프로님 레슨입니다. 그린 주변에서 터덕이거나 절거나 아니면 탑볼 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퍼터로 굴리는 게 아닌 어프로치로 아예 넣어버리는 비법을 레슨 받았습니다. 오늘 어프로치 칩샷 영상이 나가고 다음화에 터치감 좋게 만드는 퍼팅법도 이어지니까 구독하셔서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11월 30일 일요일 제3회 숏게임 캠프를 합니다. 이번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영상 나가는 신주영 프로님의 그린 주변 칩샷과 다음화 이어지는 퍼팅을 배웁니다. 숏게임 캠프를 해보니까 장시간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단 하나의 기술만이라도 완벽하게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숏게임 캠프를 신청해 보세요. 12명 선착순이고 3시간 단체 레슨입니다. 20분 정도 단체 설명하시고 한 명당 15분 정도씩 봐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배운 걸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레슨비는 10만 원이고 타석비도 별도입니다. 타석비는 당일 연습장에서 시간별로 자유롭게 결제하시면 되고 기본 3시간 45,000원 끊으셔야 하고 더 자유롭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더 끊어서 자유롭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그린 주변 기술만 마스터하셔도 5타 이상은 내려갈 거라 보장합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서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럼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터덕인 게 있었어요. 네. 딱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정말 터덕인 거를 너무 오랜만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터덕거려서 터덕거려서 그러면 다 짧았. 네, 다 짧았어요. 없고? 거기서 3번을 쳤어요. 타핑은 없었고요. 타핑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뒷땅 따닥 해가지고 가고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사실 퍼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채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치자라고 했는데 그땐 또 짧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그냥 퍼팅으로 굴렸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잔디가 없는 상태면은 어프로치보다 더 퍼팅이 더 쉽다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정말 라이가 내리막이 뭐 심하다 이렇지 않으면 이만한 거리면 웬만하면 저는 퍼터보다는 저는 어프로치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를 봤거든요. 인스타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 뭐 계속 다 넣으시더라고요. 툭 치는데 우와.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지금 이제 보시게 급하게 되면 프로님을 불렀는데 지금 라운드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너무 분해가지고 뭐 지금 짧은 거리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손목만 많이 안 써도 큰 실수가 없이 가는 건데 뭐 많은 프로님들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은 손목 거의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체중 왼쪽에 두고 그냥 거의 말 그대로 퍼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대로 가게 되면 오씨 진짜 들어가네. 여기서 손목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가게 되면 뭐야? 오 진짜 대박인데요? 자 그대로 가게 되면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가 내리막이 좀 심해서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만한 어프로치가 더 좋아요. 퍼터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추어분들한테 이걸 하면 좀 약간 재수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라이가 어떻게 보면 좀 잔디가 안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밟잖아요. 그럼 라이를 많이 먹고 뭐 모래알맹이 때문에 튀는 것도 있어서 차라리 퍼터보다는 차라리 나을 때가 있어요. 이걸 알려드려야죠. 나 진짜 늘지를 몰랐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지금 일단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 퍼터를 그냥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퍼터
퍼터예요. 뭐 지금 아예 골동님 대상을 떠나서 아예 초보자들 대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퍼터 그립을 잡고 퍼터 어드레스 잡고, 퍼터 그립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원래 그립대로 잡아요? 아니야, 약간 일단 요 퍼터를 퍼터를 잡아보시면 더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지금 얘를 왜 폈어요? 손목을 좀 고정시키려고. 그죠. 그럼 지금 이 퍼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짧은 어프로치는 퍼터, 아예 초보자 골린이들은 퍼터 그립을 잡아버리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근데 이 퍼터 그립을 잡은 상태가 손이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퍼터 그립을 잡는다 하면은, 얘도 공의 위치를 오른쪽에 두고 어드레스만 조금 손 그립 모양 유지하고 어드레스만 조금 변형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자 내려놓고 손을 한번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이게 오각형을 만들어서 꾹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한번 회전해 보세요. 대부분 보면 이거를 손으로 안 한다고 손목 유지를 하는데, 여기서 손을 만들어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예 얘를 유지하고 눌러주고 몸도 조금 쪼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면 크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퍼터를 하는 정확도처럼 어프로치도 정확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그립을 한번 잡아보시고, 잡은 상태에서 얘를 어드레스만 좀 변형을 해서 말 그대로 퍼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퍼터를 하게 되면 지금 채가 낮게 가요, 높게 가요? 낮게. 낮게. 그럼 지금 이건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대로 얘만 바꿔요. 자, 거기서 이거 그립도 그립도 퍼터랑 똑같이 잡고, 똑같이. 공의 위치만 원래 왼쪽이다, 뭐 왼쪽 눈에 떨어진 자리다, 뭐 이렇게 하시면 얘를 오른발에만 두시고 손의 위치만 살짝 왼쪽에 두고 이 모양 유지해서 그대로 방금 했던 퍼터 방식으로 그대로 가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처럼 잔디를 약간 이렇게 스쳐가듯이, 뭐 이제 성냥을 켜듯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 느낌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 코어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눌러줬던 그 코어를 느껴서 어깨라든가 등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아까 이 그립 손 모양을 잡았을 때처럼 얘를 꺾이지 않는 게 제일 커요. 이게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게 보면, 이 손목을 내가 써야지가 아니라 손목을 안 쓰려고 하는데도 써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치고 나서 손이 꺾이게 서서 이 그립 끝이 내 배꼽보다만 왼쪽에 있으면 돼요. 이게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뭐 그립을 이렇게 잡고서 얘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어디를 잡고 얘를 이제 옆구리에 딱 붙여놓고, 붙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백스윙을 하고, 떨어지지 않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몸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실적으로 손목이 많이 움직이는 것도 없고 흔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런 느낌만 가주시면 얘를 퍼터처럼이 가능하잖아요. 퍼터처럼 손의 위치를 좀 더 왼쪽에 두고, 자, 그리고 이만한 거리를 보통 손목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힐 부분을 좀 많이 세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 힐을 세웠을 때 좀 너무 세워가지고 손목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애초에 어드레스 했을 때 그대로 유지해서 하셔도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아니면 돼요. 자, 거기서 그걸 각도를 그냥 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유지하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퍼터에도 면이 있으니까 이 면을 맞추는 것처럼 패드 어프로치 웨지에도 그 면을 맞춰서 공을 퍼터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뜨던지 말던지 얘는 그냥 치면 얘는 알아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만한 거리는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방향, 페이스를 내가 일부러 열거나 닫거나 하진 않겠지만 걔가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손의 위치를 좀 더 왼쪽에 두시고, 중심 자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느낌보다 왼발에 압력을 좀 주셔야 돼요. 압력. 왼쪽 발이 꾹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 발 허벅지, 엉덩이, 코어 쪽에 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가 돼야 얘를 헤드를 컨트롤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지금 얘가 크게 실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가 돼버리면. 지금도 되게 이게 여기를 좀 미끄러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손목을 너무 세워버리면 오히려 얘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목을 내려주시고 그대로 가주시고. 예, 약간 제가 항상 이게 궁금한 게, 여기에서 공이 맞을 때 이게 약간 바운스가 닿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그 아이언처럼 이렇게 먼저 공이 맞고서 찍는 건지. 요거는 지금 요 두 번째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공을 먼저 맞추는 그쵸. 거예요. 공을 먼저 맞추고서 얘를 그냥 말 그대로 퍼터처럼 쑥 지나가는 건데, 얘가 바운스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공을 좀 띄우기도 하고 약간의 가속을 좀 더 줄 수도 있을 때는 수월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손목도 그리고 리딩 엣지가 아예 먼저 닿으면서 그냥 쑥 지나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드레스 그냥 이 자세 네, 그대로. 그 자세에서 여기서 지금 그립 끝이 내 배꼽보다 약간 왼쪽인데 얘를 네. 조금 더 왼쪽으로 더 핸드폰 핸드폰 상승해서 이 그립 끝이 내 옆구리를 가리키고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치고 나서도 이 옆구리를 넘어서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그렇다고 손으로 그대로 쭉 민다고가 돼버리면 얘가 몸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될 거고 멀어지지 않게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이제 지나가. 몸만 돌려준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줘야 돼요. 글쎄요. 힘을 이게 지금 저는 힘을 꽉 주고 있거든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힘을 주고 줘야 팔이 펴져 있을까요? 이게 힘을 뺀 상태라고 해도 얘는 팔은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은 이 몸이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은 느슨하게 해도 어떻게 보면 얘를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게 그 어느 정도 잡아주는 정도만 있으면 되지 꽉 줄 필요는 없어요. 이 꽉 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터덕거려요. 말 그대로 힘 빼라고 얘기하는데 네. 얘를 모양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 그쵸. 근데 그립은 약간은 더 견고하게 좀 잡아주고 조금 그쵸. 아까 얘기했던 손목 세운 거를 살짝만 낮춰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슥슥 잔디를 스쳐가는 정도만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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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금 이거는 거리가 어때요? 짧아요. 네, 그렇기 짧아요. 때문에 이거는 쇼퍼팅이에요. 쇼퍼팅 하듯이 얘를 그냥 짧게 임팩트만 탁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거리는 네. 백스윙을 적게 백스윙 크기로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스윙 속도로 크기로 조절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이게 먼 거리 한 30, 40m는 백스윙 크기가 요만큼이다 기준이 생길 수 있는데 퍼터를 짧은 거리를 어떻게 해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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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짝만 들어서 톡 치는. 그쵸. 예. 그것처럼 1m 그럼 2m는 어떻게 쳐요? 조금 더 그게 이 미세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요거는 이게 헤드가 돌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길만 좀 만들어 주게 되면 가능하다가 되는 거고요. 짧은 거 한번 해볼게요. 짧은 거. 자, 지금 얘는 퍼터예요 이제. 네. 그립도 아까 퍼터처럼 한번 잡아보시고 네, 퍼터처럼. 잡고 그 상태에서 퍼터예요. 퍼터. 그쵸.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제가 손처럼 써야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할 때 그냥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던져주듯이 이런 던져주다 보면 얘가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연습을 할 때 어차피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손처럼 그냥 감각적으로 계속 많이 쳐주셔야 돼요. 손으로는 가능한데 얘를 왜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지금 그런 게 전에 이제 제가 치던 방식으로 하면 공이 안 뜨거든요. 이 힘이 그냥 죽어가지고 그쵸. 거의 이런 식으로 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뽕 떠가지고 네네네네. 아까 저희 프로님 처음 쳤을 때도 그게 신기했거든요. 아. 처음 쳤을 때 공이 이렇게 뽕 떠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쳐도 이게 앞뒤 토우를 맞추면은 제가 하던 방식하고 완전 다른 것 같아서 또 네. 그러니까 배우고 지금 싶었던 거고. 원래 했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많이 도망가지 않게 안전하게만 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컨트롤도 가능할 수도 있고 거리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맞출 수도 있고가 되는 거죠. 헤드만 그냥 원래 네. 그냥 커팅처럼 네. 헤드를 정렬을 해놓고 여기서 그러면 지금 스윙이 컸어요 생각보다. 근데도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윙을 크게 들었다가 톡 해서도 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해서 탁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에 대한 감각처럼 얘를 이렇게 컨트롤 해주게 되면 실적으로 저런 거는 도망가지가 않잖아요. 유지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적으로 그러면은 클럽 선택을 네. 어떤 걸로 해야 돼요? 클럽 선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던 지금 그 내리막이 좀 심하거나 그리고 이 공간 폭이 좀 좁거나 했을 때는 좀 각도가 좀 있는 클럽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요 정도 지금 여기서 그냥 살짝만 넘어가면 그린이다 했을 때는 웬만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2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52도로 컨트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파를 사용할 때는 내리막 심할 때 그리고 경사가 좀 심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공간에 따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을 할 때는 저는 요걸 얘기 많이 해요. 여기 떨어지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넣는.
지금 아까 뭐 아. 몇 번을 쳐야 되겠다 그 고민이 있다라는 거는 얼만큼 떠서 얼만큼 굴러가고 계산이 좀 어려운 거가 되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공식은 있겠죠. 어떤 클럽은 몇 발자국 가면은 뭐 얼만큼 굴러간다 공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일단 여기 떨어뜨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몇 발자국 몇 미터일까요? 1m? 1m? 저도 모르죠. 이거를 발걸음으로 세는데 보통 발걸음이 다 똑같진 않아요. 키가 크다고 발폭이 넓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누군가랑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발걸음 수로 해서 재주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한 발자국 반밖에 안 될 텐데 여기 떨어뜨린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얘를 또 더 멀리 두고 아니면 얘를 조금 좁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을 일단은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야, 이건 뭔가 프로의 세계 같다. 그쵸. 이게 그래서 아마추어가 지금은 그런 연습을 안 하니까.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홀컵을 가까이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두는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짧으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안 했지만 그래도 잘 쳤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떨어뜨리는 목표를,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은 이게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저게 안 붙거나 안 들어갔어요. 다 화를 내요. 그게 아니라 여기만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목표를 먼저 1차적으로 1차, 그 다음에 나중에 저걸 2차.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면 내가 어떤 클럽으로 이렇게 치니까 이만큼 굴러가네라는 게 감각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하고 얘를 또 멀리해서 처음에는 이 폭을 좀 넓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 좁히거나. 기본적으로 뭐를 연습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뭘 연습하는지. 그러니까 뭐 오사가 좋은지, 오이가 좋은지. 기본적으로는 팔이 좋은지. A라고 하죠. 네네. 보통 이제 A라고 하는 클럽 보면은 이제 뭐 지금 골동님은 오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클럽, 이제 제일 각도가 제일 누워 있는 클럽, 그 위에 있는 클럽, 중간 클럽을 제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내리막을 컨트롤할 수도, 이제 클럽 바꿔서 방향, 중간 값을 그쵸. 해놓는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제일 기본 값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하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클럽은 A가 없어요. S와 P만 있고 A가 없고, 그리고 어떤 클럽은 세 가지가 WG 뭐 그런 식으로 종류가 또 더 네. 많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S라기보다는 그냥 제일 중간 클럽을 일단 먼저 하시면 좋고, 없으면 S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한 가지 기준점을 갖고서 하시는 건 제일 좋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클럽, 내 클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웨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연습할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골동님은 5사로 하나를 먼저 일단은 얘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5사 하나만 해도 실적으로 80대 초반도 치고 싱글도 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보통은 너무 많은 광범위하게 해요. 그래서 피칭 50, 54, 58 다 쓰고 아니, 있으니. 다 쓰면 좋아요. 근데 다 쓰면 좋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거지. 이 스탠스는 좀 벌려야 돼요? 아니면 좀 벌리는 모아야 돼요? 것보다는 좁히는 게 좀 몸이 밸런스가 깨지거나 하는 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좁히는 게 낫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은 여기서 똑바로 두고서 그대로 가는 것보다 몸을 완전히 다 왼쪽으로 한번 틀어보세요. 오른발도 틀어서 이게 돼버리면 지금 몸이 백스윙을 할 때 그대로 가는 것보다 꼬임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럼 꼬였다가 다시 풀리면서 얘가 내 손으로 맞추는 느낌보다는 풀리는 힘으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 되게 또 세게 갈까봐. 생각보다 안 갈 거예요. 오. 지금 이 클럽의 각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이 안 가요. 대부분 많이 간다 하는 거는 이 공이 정타가 안 맞았을 때 많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아예 그냥 저쪽으로 지금 거의 대각선으로 쓰고 그냥 뺄 때 이게 대각선을 섰잖아요. 네. 이게 이 방향 그대로인지. 지금 발은 그대로 틀었지만 상체가 지금 거의 앞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상체는 그러면 앞에 그러면 이 상체 중심을 그대로 유지가는 거예요. 중심을 네.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발은 틀어졌지만은 상체는 퍼터처럼 스트로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롱 퍼팅을 한다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야, 다시 가야겠던데? 어떻게 공치로? 오 야간 라운드 갈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드레스 때 만들어온 손목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몸과 팔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버디 멤버십에서 프로님의 풀 코멘트 봐주시고요.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주영 프로님과 함께하는 제3회 골독 숏게임 캠프 신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